안녕하세요, 뿌띠가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시접 그리는 방법을 응용해서 사각형 티 코스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작품은 초보분들이 반드시 한번 만들어 보셔야 하는 기본 작품이에요. 먼저 자를 이용해서 원단의 안쪽 면에 가로 세로 10cm의 완성선을 그립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방으로 시접을 그릴 여유 공간을 두고 그려야 해요. 자의 눈금을 잘 보고 정확하게 그려주세요. 가로선은 세로선과 직각을 이루는지 확인하면서 정확히 그려주세요. 보통 초보자분들은 바로 이렇게 끝점에 맞춰 세로선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선이 반듯하게 그려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cm 간격의 점을 몇 개 찍어주고 세로선을 그립니다. 처음 그린 세로선에서 간격을 맞춰 정확히 그립니다. 이렇게 완성 크기를 그렸다면 이번에는 시접선을 그려줄게요.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1.5cm 간격으로 시접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완성선에서 1.5cm 떨어진 시접선을 모두 그려줍니다. 시접을 그리는 방법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완성선 주변으로 시접선을 그렸습니다. 2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1장을 더 그려주세요. 이렇게 2장을 그렸습니다. 시접선을 따라 잘라주세요. 자를 때는 평평한 바닥에 두고 자르는 게 좋아요. 이렇게 2장을 잘라 준비했습니다. 바느질을 할 때는 겉과 겉을 마주대고 재봉할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만들어도 좋지만 좀 더 특별하게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라벨도 한번 붙여볼게요. 라벨을 붙일 때 방향을 어떻게 둬야 하나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완성된 형태를 대략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완성된 모양은 이런 모양이겠죠? 시접을 잘 접고 라벨이 달릴 위치를 잡아주세요. 이런 모양으로 라벨을 달아볼게요. 이대로 잘 잡고 접혀있는 시접을 펴볼게요. 라벨의 끝부분이 시접 쪽에 있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 두고 라벨을 고정하면 된답니다. 라벨 위치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선을 그려주면 더 편하겠죠? 겉감 쪽에 선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쪽 선에 시침핀 2개를 간격을 두고 꽂아주세요. 핀이 꽂힌 2점을 이어주면 되겠죠? 라벨을 완성선에 맞춰 잘 놓아주세요. 이렇게 완성된 모양도 다시 확인해보고 시침핀으로 고정할게요. 라벨을 임시로 고정할 거예요. 완성선보다 바깥쪽인 시접 쪽에서 재봉틀로 고정합니다. 임시로 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땀으로 고정해주세요. 이렇게 시접 쪽에 고정했습니다. 라벨을 고정했다면 2장을 겹쳐 재봉할 거예요. 겉과 겉을 마주대고 완성선에 맞춰 시침핀으로 고정해주세요. 시침을 할 때는 평평한 바닥에 놓고 하는 게 좋아요. 완성선을 따라 재봉해 볼게요. 재봉 전에 뒤집을 수 있는 구멍을 표시할 거예요. 정해진 크기는 없고 뒤집을 수 있는 정도의 구멍을 표시해 주세요. 이 구멍 부분을 제외하고 완성선을 따라 재봉할 거예요.
시작과 끝부분은 되박음질을 해줘야 뒤집을 때 뜯어지지 않아요. 표시에 맞춰 바느질 해보겠습니다. 모서리 바퀴를 제대로 해줘야 뒤집었을 때 예뻐요. 앞서 배운 기초 재봉 영상에서처럼 각을 맞춰 박아주세요. 보통 이렇게 뒤집기 위해 남겨둔 구멍을 창구멍이라고 불러요. 이 구멍은 너무 크면 손바느질할 부분이 많아져 마무리가 힘들고 너무 작으면 뒤집기가 어려워요. 원단 두께에 따라 적당한 크기로 해주세요. 저는 설명을 위해 빨간색 실을 사용했지만 여러분은 원단과 실 색깔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구멍을 남겨두고 재봉을 했습니다. 구멍이 튼튼해야 하고 모서리를 깔끔하게 바느질해야 해요. 이제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지저분한 부분들을 정리해 줍니다. 구멍으로 전체를 뒤집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그냥 밀어서 뒤집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모서리 부분이 예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원단이 두껍고 시접이 클수록 뭉침이 심해요. 그래서 모서리를 예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시 원래대로 뒤집을게요. 모서리 부분을 바느질 선을 따라 시접을 접어주세요. 모서리가 잘 접혀 있는지 확인하고 엄지와 검지로 모서리 시접을 잘 잡아주세요. 나머지 손가락으로 2장의 원단을 벌려줍니다. 벌려진 공간 사이로 잡고 있는 모서리를 밀어 넣어주세요. 모서리를 창구멍으로 빼면 이렇게 모서리가 예쁘게 나옵니다. 그냥 뒤집을 때보다 모서리가 반듯하고 뭉침도 훨씬 적습니다. 이번에는 2번째 방법인데요. 원단이 두꺼우면 접을 때 많이 두꺼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내기도 합니다. 이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바느질 끝에서 약 1mm 정도 남기고 자른 뒤 아까와 같이 시접을 접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더 깔끔하고 얇게 모서리가 나옵니다. 나머지 모서리들도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모서리가 모두 예쁘게 나오도록 정리합니다. 라벨도 예쁘게 나온 것을 확인해 주고요. 구멍도 뜯어짐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구멍은 완성선을 따라 잘 접어주세요. 이 구멍은 손바느질로 막아줄 거예요. 다림질 전에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 부분을 꺼내주세요. 뒤집으면서 구겨진 부분들을 깔끔하게 다려주세요. 구멍의 시접 부분도 정리해서 다립니다. 공그르기를 해줍니다. 공그르기 방법은 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구멍이 모두 막혔습니다.
포인트를 주기 위해 상침을 해볼게요. 5mm 간격으로 바느질 해볼게요. 완성선에서 5mm 안쪽으로 바느질합니다. 침판이나 노루발 간격을 참고하면 일정하게 바느질할 수 있어요. 예쁜 무늬 스티치를 사용해도 좋고 모서리를 예쁘게 맞춰 박아주세요. 이렇게 티코스터가 완성되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작품이지만 초보분들이 기본기를 익히기에는 아주 좋은 작품이에요. 라벨 하나만 달아도 판매용 제품처럼 보이지 않나요? 자투리 원단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작품을 준비해 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